태영호, 김재원 최고위원을 직접 불러 소명을 듣고 5시간에 걸쳐 논의했지만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징계 수위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윤리위는 몇 가지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이틀 더 시간을 갖고 내일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두 최고위원의 소명 내용에 대해 참고 서류나 진술서 등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윤리위 결정이 아닌 정치적인 해법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최고위원직을 자진 사퇴할 경우에 그 양형 사유에 반영이 되는 건지. 만약에 그런 어떤 정치적인 해법이 등장한다면 거기에 따른 징계 수위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바와 같을 겁니다. 스스로 물러난다면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히는데 두 최고위원은 자진 사퇴에 대해선 완강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제가 자진 사퇴의 입장이었다면 여기에 윤리에 오기 전에 밝혔을 것이겠죠. 자진 사퇴 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누구한테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에게 그런 이야기가 한 번도 없고. 윤리위에서는 제주 4.3 사건 왜곡 폄하 등 두 최고위원의 이단 설화가 도마에 올랐는데 특히 태 최고위원의 이른바 공천 녹취 파문을 두고 긴 시간 질문과 답변이 오갔습니다. 그 대부분의 내용이 이제 녹취록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좀 시간이 더 길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좀 더 정확한 결론을 내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윤리위는 공천 개입 의혹 녹취에 대해 태 의원이 허위라고 인정했고 태 의원과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 간의 진술이 일치한다는 이유로 추가 사실 확인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두 최고위원의 징계 수위가 낮을 경우 여론의 비판이 거셀 걸로 보이고 총선 출마가 불가능한 중징계가 나올 경우 당사자들의 반발이 거셀 걸로 보여 윤리위 징계 수위에 대한 고심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손한일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태영호 최고위원이 대통령실 공천 개입 의혹을 촉발시킨 자신의 음성을 외부로 유출한 사람을 찾아달라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불법 녹음이자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는데 당 내부에서부터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은 자신이 사무실에서 한 발언을 녹음하고 외부에 유출한 사람을 찾아달라며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진복 정무수석이 공천을 거론하며 한일관계 옹호 발언을 요청했다는 자신의 녹취 음성이 공개된 지 일주일 만입니다. 태 최고위원은 자신의 발언이 과장된 거짓이었다고 해명하고 나선 기자회견에서도 제보자 색출을 강조했습니다. 보좌진 내부 회의 내용을 불법 녹음하고 유출한 자는 수사를 통해 끝까지 색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태 의원의 의도와는 별개로 이 사안 자체가 수사 대상이 될 것인지는 따져볼 부분입니다. 현행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태 의원의 주장대로 회의에 참여한 대화 상대방이 녹음했다면 이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은 당 내부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고발하려고 하는 내용이 사실 녹취가 나가는 건 불법은 아니잖아요. 당사자끼리. 그거는 불법이 아니라서 제가 볼 때는 수사 대상은 아닌 것 같고. 태 의원이 유출됐다고 주장한 내용이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하는지도 관건입니다. 대법원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밀이 누설돼 국가의 기능이 위협받을 경우에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사 기밀이나 외교 정보 등이 주로 해당되는데 인정 요건이 까다롭다 보니 코로나19 확진자 정보를 유출한 공무원도 비밀 누설죄에 대해선 지난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태영호 의원이 발언한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소위 말하는 국가적으로 보호를 해야 하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되는 여부를 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본인이 이야기한 취지에 따르더라도 내용이 아니라 사적인 대화, 격려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태 최고위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야당에선 공천 개입 논란을 녹취 유출 논란으로 바꾸려는 비겁한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